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또 오늘 날씨도 조금 꾸리꾸리한데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네, 그리고 그때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제 수학에 관해 가지고 조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서울대 졸업하고 우리 대치에서 이제 보인반 하다가 이번에 송파관 오픈하면서 여기 넘어와서 계속 수학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경력은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인고도 이제 맡은 지 4년 차고 내년 되면 이제 5년 차가 되겠네요. 일단 이번 문학수야 이거 15, 4, 1 계속 1년 내내 흘러갔던 방식이고, 이번에 애들 반응 봐서 아시죠? 마지막 수학 시험 어땠었는지. 일단 사실은 강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여태까지 4번의 시험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앞에 3개는 굉장히 쉬웠어요. 보인고 그래도 수학 좀 어렵다 하면은 그런 말이 있지만 불구하고서도 좀 쉬웠다면, 중간고사는 근데 마지막 서술형 하다가 쉬웠지만 애들이 풀이 방식을 잘못해서 대거 감점돼서 좀 깎인 이런 거였다면, 이 4번째 시험은 그냥 어려웠던 게 맞아요. 근데 강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건데, 경우의 수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저는 약간 시험지를 보면서 이거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긴 했어요. 뭐냐면 15개 4개 하나 있으면 서술형이 어려울 때도 쉬울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 하나 대놓고 그냥 그대로 낸 셈이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번에 조금 감점이나 틀렸다 하면은 이건 약간은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리고 객관식 15개 있으면은 원래 13, 14, 15쯤 좀 난이도가 높은데 거기만 해도 경우의 수가 2개예요. 그리고 8번 넘어가서부터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단답형 4개 중에서도 원래 3번, 4번이 좀 어렵고 1, 2번이 쉬운 셈인데 이번 애들 2, 3, 4번 엄청 틀렸거든요. 2번, 4번이 또 경우의 수예요. 1번은 그냥 맞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3번은 이번에 얼마나 맞췄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유명한 격자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조금 놀라겠어요. 왜냐면 이거 트렌드를 좀 많이 벗어나가지고 한동안 아예 안 내다가 한 6, 7년 전에 유행하던 건데 이게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얘기하긴 했거든요. 일단 격자 나오면은 지나가라고. 마지막에 그거 안 풀어도 된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이걸 안 푸는 친구가 제일 잘한 거예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한 문제 틀린 친구 봤는데 이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안 건드리게 나왔던 게 격자에다가 사각형이 포함된 격자를 내서 이게 뭐지 싶은 그런 걸 냈는데, 출제하는 건 선생님들 마음이죠. 마음인데 격자를 낸 거는 사실 그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어쨌든 아이들 가르는 데 있어서. 근데 경우의 수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지 싶었고, 아시다시피 경우의 수는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항상 약해요. 항상. 근데 그 경우의 수 중에서도 그 최근 모의고사들이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 아니라 좀 모의고사에서 볼 수 없었던 유형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워낙에 많이 틀렸고, 일단은 극단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다 제가 전화 돌려서 발랐는데 60점 만점에 30점 이상이면은 4등급 초나 3등급 후반이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35점이면 이제 3등급 뚫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40 후반이면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난이도가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결국 애들이 그렇게 틀렸더라고요. 단답형 3번에 말려서 시간 날리다가 결국 단답형 2번, 4번을 도전을 하긴 했는데 계산 실수를 틀리고 또 경우의 수였거든요. 하나 빠뜨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근데 사실 기말 점수 예측은 조금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한 학기 합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중간고사랑 결국 거기서 얼마나 안 깎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경우의 수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랬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그래도 짧게 분석은 한번 해볼게요. 매번 제가 여태까지 3번 시험 동안 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전날에 한 직후에서 너무 많이 적중을 했다. 이번 시험은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아요. 바로 전날에 한 거에서 다음날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4번 중에 처음인데 안 그랬던 적이, 사실 저는 앞에 3번이 신기했거든요. 왜 올해 이렇게까지 전날에 한 게 왜 이렇게 다음날 많이 나오지? 이번에는 안 그렇긴 했는데 적중을 못했냐면 그건 아니고, 아이들 상담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 있어요. 객관식 15번까지 중에서 13번까지는 다 같이 했던 유형이다. 14번은 안 하긴 했다. 15번은 그냥 낯선 유형이 맞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15번 막상. 그 다음에 단답형 1, 2, 3, 4가 있으면 단답형 3번 같은 격자
하기는 했지만 사각형격자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2번, 3번 어려운 거 아니었지만 이제 애들이 말린 거고 서술형은 너무 많이 봤던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전날에 한 건 아니어도 많이 봤던 거다. 8번,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예요. 맨날 뭐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2명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양옆이 이웃하면 앞뒤로 있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치는 문제, 뭐 세어거에서 변형된 거 있어서 그것까지 쫙 풀렸고 오히려 훨씬 쉬운 버전으로 나왔던 거였고, 근데 사실 8번부터 시간을 좀 잡아오는 게 나오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 좀 손쉽게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푼 거죠. 애들은 한번 멈칫할 거거든요. 여기서 8번, 이게 8번? 엘리베이터. 근데 이건 좀 쉬운 거고 많이 봤을 거고, 이게 아마 11번이 조금 난해했을 것 같아요. 애들 입장에서. 색깔의 세면 변화? 근데 공이 13개 주어졌는데 갑자기 11개 써? 그럼 2개를 뭔가 빼는 과정까지 들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아이들 입장에 잡아먹을 만한 게 이렇게 앞에 나왔어요. 12번. 사실 이건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3년 전에 보인고에서 마지막 서술형 나왔던 문제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때 뭐 정우랑 민지가 등장해가지고 바구니 8개를 4개씩 논아 먹어서 비슷한 조건으로 푸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건은 간략화됐지만 너무나도 비슷한 게 나왔던 거예요. 했던 거. 뭐 봤던 거죠. 보인고 기출을 분석하면서.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시간을 조금 걸릴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8번부터 12번 가는데 경우의 수가 몇 번 나오는지 보셨죠? 13번. 이건 함수예요. 탐수가 또 들어간다고 하면서 제가 이게 문제집에서 하나 따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그때 이제 제가 실전 모의사 항상 보면서 함수 나와서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 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건 뭐지 싶긴 했는데, 근데 안 봤어도 조금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이거는 수학 상위에서의 그 복수수 파트, 2차 방정식 파트만 조금 기억한다면 여기에서 막히진 않았을 거예요. 14번 또 경우수요. 이걸 안 다루긴 했어요. 왜냐? 이거 수원에 나오는 방식이에요. 거듭제곱 지수거든요. 이 유형이 수원 들어가는 순간 2학년이 틀리면 진짜 제가 막 거의 쌍욕을, 이거 몇 번을 풀었는데, 근데 이거를 경우수에서 냈더라고요. 낼 수 있어요. 왜냐? 지수가 음수가 돼도 이 지수 법칙을 쓰는 게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이제 고등범위 수원에서 실수범위가 적장되는 거. 근데 이걸 왜 내지 싶은, 약간 저는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굳이 왜 지수 법칙을 쓰는 거를. 그래서 이 유형은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15번.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 유형은 아닌데 사실은 이거 쉬운 거거든요. 16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6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고르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 딴 말이지만 애들이 마지막 거 안 풀리면 뭐로 찍어였을 때 3번 해라 이랬는데 3번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운이었거든요. 네. 네, 아마 낯설긴 했을 건데 14, 15가 조금 낯설었을 거고 13까지는 조금 많이 봤던 유형. 근데 시간을 좀 많이 뺏기긴 했을 거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텐데 아이들이 더 당황했던 거는 17번 또 경우의 수, 18번 격자, 19번 또 경우의 수. 이거 무슨 경우의 수 파티가, 저 이런 시험 처음 봐요. 지금 보인고 시험을 여태까지 보면서도. 그러면 얘는 아마 이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대입한 게 마이너스 B가 비교해서 초과 미만으로 채하는 순간 틀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상 이하인데. 그러면 경우의 수 하다가 또 틀렸을 거고. 이거는 시험 시간 안 건드리는 게 맞았어요. 이거는 그게 제일 현명했던 거고. 근데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 50분짜리 시험에서는 안 건드리는 게 맞았던 문제. 근데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한 문제는 버릴 수 있다. 그게 현명할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실수 한 번 하는 순간 이제 뭐 끝이죠. A, B, C 하다 셋 중 하나만 잘못 구해도 그냥 끝인 거거든요. 이렇게 더해라 하는 거는. 여기서 실수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C에서. A, B는 틀리는 게 말이 안 되고 C에서 괜히 뭔가 헷갈려서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끔씩 시험에 그런 적도 있어요. 작년 보인고 시험지가 그랬어요. 작년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거 나도 시간 안에 조금 풀기 힘들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그건 아닌데 실수 요소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이들이 평소에 연습하지 않은 유형들이 확 튀어나왔다. 제가 연습 안 시킨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제집에 없는 유형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거야. 애들 못 풀었는데 찍어서 맞췄다. 이러면 이제 이번에 좀 점프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중간에서 얼마나 덜 깎였는지가 확실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이건 틀렸으면 안 됐어요. 이건 그냥 모의고사 대놓고 낸 거라서 여기 10점짜리 나왔는데 요거는 감점조차 당하면 안 됐었던 문제. 그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이게 사실 금요일에 애들 끝나고 바로 이제 아예 항상 이런 증거가 안 났거든요. 애들이 연락을 안 하거나 전화로만 얘기하고 카톡 안 하는데 이거 증거를 하나 남겼어요. 학원에서 한 거 진짜 다 나왔어요. 정반대의 그것도 받아봤어요. 선생님 한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항상 그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아까 말한 14, 15나 뭐 이런 거 몇 개, 2개 정도 빼고는 그러면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1학년 때 어차피 끝났잖아요. 1학년 과정이 수상화랑 수원수투 느낌이 많이 달라요. 수상화는 결과적으로 수능까지 가는 베이스가 되되 그 유형에서 선생님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낼 것이냐 당연히 알 수도 없고 솔직히 이번에 드는 느낌은 올드스쿨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최근 트렌드가 아니라 옛날 거 쓱 해서 당연히 변별력 있죠. 변별력은 있는데 제 입장에서 왜 저걸 응? 막 이제 이런 약간 그랬던 느낌이었는데 수원수투로 가면은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수능 과목이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물론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냥 틀려라 수원수투에서 뭐 얻어내기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해 2학년이 어땠냐면 수원부터 수투까지 모든 문제가 다 깔끔했어요. 문제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가 너무 깔끔한 이번 2022년의 고2 문제가 다 그랬습니다. 물론 내년에 어떨지 장담은 할 수 없으나 수원수투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과목을 잘 알고 있고 혹시나 거의 지역적인 거에 가서 요거 실수하면 틀리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적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제 홍보도 하면서 뭐 수업 이렇게 할 거다 얘기할 건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번에 1년의 과정을 이제 자녀분들이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케이스이긴 한데 모의고사 점수는 높아요. 내신은 낮아요. 이 간극이 엄청 큰 경우. 이건 사실 시험 현장에 들어갔을 때의 긴장도가 높은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짧았을 때 그냥 약점이 큰 거예요. 이런 친구를 잘 보면은 모든 거를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그래요. 이런 친구를 조금 더 직관으로 풀고 그래프로 풀고 대수로 말고 그래프로 풀려 연습을 해야 되고 근데 내신은 높은데 모의고사 낮은 경우 그냥 없죠 그거는. 그건 제가 본 적이 없고 근데 이번 4번의 시험을 거치고 났을 때 모의고사 도, 내신 도 뭔가 약간 애매하다. 점수가 이런 경우는 제가 요거를 꼭 권유를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가능한 때거든요. 10회 시험이 다 끝났죠. 그리고 이번에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시간이 좀 있죠. 요때 수상화가 이미 내신이 끝났지만 다시 돌이켜봐야 된대요. 다시. 왜냐면은 이거 수원수투랑 전혀 상관없지만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유형은 내배용이 2배가 되면 유형 2배 내용이 4배가 되면 유형이 4배가 아니라 8배 내용이 3배가 되면 유형이 12배 이런 식으로 팍팍팍 유형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수상화가 뭔가 약점이 있으면 수원수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수원수투에서 그 개념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냈을 때 그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수상화를 다시 한 번쯤은 돌이켜서 복습하는 게 꼭 필요하다. 물론 뭐 내신이 그래도 한 3초 이상은 나온다 하면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데 근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여태까지 수상화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다시 돌이켜서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다시 복습할 때 블랙라벨을 푼다 이런 건 좀 별로죠. 센으로 치면 한 B단계 정도까지만. 근데 그것도 문제수가 많아요. 그냥 적은 걸로 한번 돌려서 아이들이 꼭 기억하게. 특히나 이제 수학상의 도형의 이동, 평면, 도형관계 이쪽이랑 2차 함수. 수학하는 안 까먹어서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상 파트만큼은 그렇게 복습하는 게 좋다. 뭐 집합 명제 이런 부분은 굳이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수투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제 수업 홍보도 일단 할 건데 그냥 수원수투 미적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근데 알다시피 수원은 그 대단원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수로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수열이고 가운데가 삼각함수가 이제 다 따로 돌아요. 일단은 지수로고 안 되는데 삼각함수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삼각함수를 잘 하는데 뒤에 잘 될 수고 안 될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어.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미적분으로 가기 위한 장치예요. 수투의 다음에 있는 초월함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자.
물론 연합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아예 다 따로 논다라는 개념이에요. 수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1단원이 이해가 안 되면 2단원은 끝이에요. 시작도 할 수 없어요. 1, 2단원 중에 2단원이 빈구멍이 있다 3단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투는 아이들이 적분이 어려워 이 얘기를 하죠. 왜? 앞에 빈틈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적분 자체만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앞에를 완벽하게 채워서 가면 보통은 그래도 어려워하긴 하긴 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항상 요거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수원수투 같이 해도 되냐? 같이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약간 장사꾼으로서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 거를 듣든 안 듣든 간에 같이 해도 돼요. 수원수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아예 다 따로 놀아요. 사실 고등과정 연결되는 거 보면 이게 제일 깔끔해요. 수상, 수화, 수화에서 경우 있으면 빼야 돼요. 얘가 약간 뜬금없이 뼈 들어가거든요. 확통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 수상, 수화, 수투, 미적 이렇게 가는 흐름이 깔끔한 거고 수원은 나중에 미적분에서 이하면서 다루니까 중간에 껴서 배우는 느낌이에요. 수원, 수투는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그럼 지금 시기에 수투를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저는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원이 너무 부족하면 2월에 할 수는 있어요.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름방학이 엄청 짧아요. 3주 반? 그때 수투?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수투 항상 시험 범위가 어떠냐면은 중간고사까지가 이번 올해 어땠냐면 접선예방정시까지였거든요. 그러면 기말이 뭐냐면 항상 수투의 기말은 그냥 전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앞에 내용이 무조건 뒤에 거에 쓰이거든요. 여름방학 3주 반 만에 처음 보고 그걸 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 아실 거고 수투는 무조건 해야 돼요. 미적분은 선택이에요. 미적분을 겨울방학에 해야 되냐 하면 저는 하길 고려하는 편인데 수투가 잘 안 되는데 미적분 한다. 그건 코미디예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수투가 안 돼 있으면 미적분 절대 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건 하긴 해야 되고 1월에 수투를 할 거냐 2월에 수투를 할 거냐 선택이시고 수원은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방식은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1월은 수원만 2월은 수투만 이거 절대 안 되죠. 수원은 계속 1, 2월 다 해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항상 고정이라서 보인고 1학년은 무조건 수요일 토요일 보인고 2학년은 월요일 금요일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수토를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일이 바뀌어요. 1학년은 수토 2학년은 월금 2학년 과탐 때문에 항상 주말 안 낍니다. 그래서 월금으로 사실 이번부터 바로 바뀌어요. 이번 기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예비 고2죠. 무조건 월금이고 12월부터 저 같은 경우는 1월에는 수원, 2월도 수원합니다. 정부가. 다만 1월에는 완전히 이제 개념부터 좀 살리면서 어려운 문제 같이 보되 2월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항상 자체 교재를 쓰는데 2월에는 외부 교재를 쓰겠어요. 마플, 수능 기출, 엄청 어려울 거예요. 2학년 현 시점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입반 테스트가 있는데 왜냐면은 사실 그 안 하면 들어와서 하나도 이해 못하고 가는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레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상위권을 맞자라고 목표를 하고 가는 반이어서 학생을 위해서 사실은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표 2등급 이상 그리고 모의고사 한 번이라도 1등급 낸 건데 근데 그거는 올해 겨울방학 지나고 기준 삭제할 거예요. 모의고사 1등급 기준에. 근데 여태까지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할 건데 겨울방학까지는 겨울방학 지나자마자 모의고사 1등급으로 통과는 삭제할 겁니다. 그 기준에. 특강인데 기한데요. 2학년 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겁나 쉬워요. 기하 진짜 너무 쉽게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학원 수업 굳이 들을 필요 없다. 동의해요. 혼자 해도 돼요. 진짜 쉽게 나오고 저는 왜 하냐면 뭐야 안 나오는 거 맞죠? 그냥 할게요. 네. 기한은 저는 이제 이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고 다만 이 12월에 이 시점에서 주에 한 번, 주에 두 번이죠. 제가 원래 수업 끝나고 남기거든요. 방학 때는 낮에 부르고 왜냐면 방학 때는 밤에 남기면 제가 다음날 죽기 때문에 학생이나 전화 힘들어서 방학 때는 낮에 부르고 학교 전에 남기는데 기한 때 안 남겨요. 남겨서 굳이 시킬 거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하는 이유가 분명히 쉽지만 시험이 쉽게 나온 거고 내용이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나 기하의 그 1단원,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그리고 2단원 벡터 하면 애들 처음에 이제 막 팽팽 돌아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공간이 원래 최고 어려웠는데 공간 벡터가 사라지면서 거기 쉬워졌어요. 저는 정확하게 벡터까지만 하고 이걸 하는 목적은 시험은 쉽게 나올 거지만 1, 2월에 아예 수원 수투 미적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기하 쳐다도 안 볼 거거든요. 저 학기 중 들어가도 안 쳐다봐요. 혼자 좀 보다가 직보만 해줘요. 수업 때 아예 안 다뤄요. 왜냐면 제가 보인고 이미 졸업한 선배들한테 당했어요. 얘를 주 2회 하다가 야 이번 금요일은 기하하자 하니까 갑자기 그날 출석을 안 해요. 혼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는 분명 어려운 게 맞고 한번 이렇게 같이 정리하고 학기 중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좀 잘 해라. 근데 여태까지 봤을 때 수업이 잘 안 됐더라고요. 항상 직본 날에 저를 되게 애타게 찾아요. 해달라고. 어쨌든 한번 해두자. 근데 만약에 수원 수투를 이번에 살리는 게 더 급하다. 12월 남은 기간에. 그거 하신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번 분명 내용이 어려운 거 맞고 제대로 한번 끝내드리겠다. 겨울방학에 쳐다도 안 볼 거고 나중에 좀 할 수 있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선 필요하지 않은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12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고 당연히 이건 이번 테스트 없고요. 이건 사실 뭐 보인고 대상 특강도 아닌데 뭐 결국 보인고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월금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경이다. 12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쭉이고요. 기하 4회 있을 거고 이거는 1학기 범위까지만입니다. 벡터까지만. 원래 거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리고 겨울방학 1월, 2월 다 수원이고요. 1월에는 수투하고요. 12회일 겁니다. 2월에는 미적분인데 8회예요. 뭔가 이상하죠? 수투가 12회인데 미적분이 8회? 말이 안 되거든요. 시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2월에 분명히 이틀 혹은 3일 학교 가야 됩니다. 오전에. 이걸 오전에 할 거거든요. 다. 그러면 미적분의 1, 2단원 내용이 수열의 극한, 수렴 뭐 이건데 그거 함수의 극한 수렴이랑 똑같아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를 아예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그걸 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만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바로 초월함수에 이제 그걸로 이제 건너갈 거고 그러면은 횟수가 됩니다. 좀 촉박하긴 해도. 처음에 이거는 겁나 쉽게 할 거예요. 미적분은 무조건 쉽게 해야 돼요. 이미 뭐 예비고일 때 한번 돌렸다. 다 까먹었을 겁니다. 분명히. 까먹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미 수상화 하다가 여름방학에 뭐 수원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제가 요건 할 거예요. 수강생들한테 수학2하고 자연스럽게 미적분을 올라올 때 듣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수학2가 보니까 조금 기초 이상이 제대로 안 됐다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 듣지 말고 수투 한 번 더 해 라고 할 거예요. 굳이 이때 하지 말고. 이때 필수예요. 이때 미적분 안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름방학 때. 3학년 올라가면 겨울에 미적분 처음 배운다? 이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민대학 뭐 학기 중에 내신 대비인 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 뭐 아까 뭐 그건데요. 기하 저는 한번 이번에 어쨌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맞고 제대로 벡터까지 좀 끝내서 겨울방학 그리고 학기 중 내신 중에도 그냥 수원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의 수업이다 라는 겁니다. 다루는 문제는 적당히 어려운 것까지 보되 내신 이상으로 수능까지 가기 위해 봐야 될 문제 그런 거 안 볼 거예요. 딱 내신 포커싱의 기하입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가 이제 기하를 선택할 거고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 하면 안 맞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수능 킬러 문제, 기하 문제 볼래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투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 어차피 제일 뒤에 뜰 것은 오전이고요. 다 오전에 이제 1월에 수투, 2월에 미적분이고 저녁 그 월금은 그냥 무조건 수1입니다. 다만 오전 특강은 주 3회예요. 수투 어떻게 할 거냐? 이미 6월에도 그러니까 8월이구나. 죄송합니다. 여름방학에도 애들이 오전 특강으로 수투를 한번 같이 했었고 그치만 완전 처음부터 개념부터 살리되 적당히 어려운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냥 이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들은 다 전수할 거예요. 고3에 올라갔더니 수투 처음 배웠다. 오조는 안 알려줬지만 고3 선생님이 뭐 저랑 고3을 할 수도 있고 고3 때는 조금 저랑 안 하는 경우 조금 있긴 했어 솔직하게. 근데 그때 처음에 이런 일 자체가 없게끔 할 겁니다. 그냥 수능에서 혹은 이제 내신에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식들, 테크닉 다 전달할 거고 이때 저랑 기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낮에는 클리닉이 있을 거고요. 이제 2월에 미적분 하되 왜 8회냐 그럼 언제 쉬냐라는 거 아직 미확정인 게 제가 이제 학사 일정 또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본방학 때 와라 했을 때 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차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건 수투가 완성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게 당연히 1월에 했다고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없는데 미적분 할만하다 안 하다는 제가 판단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미적분 하지 마. 수투 한 번 더 해. 하거나
미적분 한번 이때 하자라고 하거나. 특징 요거 항상 이제 요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저는 아이들이랑 관계는 조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좋은 편인데 잔소리도 자주는 안 해. 자주 하면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수능을 조금 오래 봤어요. 3번 봤거든요. 물론 장난으로 4번째도 보긴 했었는데 그건 그냥 본 거예요. 절실하지 않게 그냥 현장에 한번 가서 본 거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2 때까지의 생활이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이상하게 수학 하나만 좋아해서 수학 성적만 유지하면서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 탐구는 뭐 수학하니까 물리는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만 좀 높고 나머지 다 최악.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 나중에 큰 후회를 했거든요. 나중에 목표가 제대로 생기고 나서. 나중에 잡으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미 기존 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태도가 좋아가지고 숙제를 계속 잘 안 해오고 나면은 지금은 1학년은 그런 일이 없는데 2학년은 몇 명은 그랬거든요. 내보내요. 어머니께 얘기 드리고. 왜냐면은 학원에 왔으면 뭘 배워야 되는데 그 사실 이제 학원 비만 내는 거고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고 애도 이제 조금은 그러면은 더 쉬운 걸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내보냅니다. 숙제를 계속 안 해오거나 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지금 1학년 태도가 좋고 일단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때 한 번씩 아이들은 슬럼프에 빠지는데 그때 꼭 상담을 해요. 물론 항상 아이들과 한 상담은 어머님들께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아이와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안 드리는데 아이가 뭔가 오늘 태도가 이상하다 하면 이렇게 좀 남겨서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근데 정말 한 10중 8분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나 전화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네. 남자애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발상 이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제 수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수상화가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수원수투 미적분에 제 강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에서 왔을 때 어떤 감각적인 접근을 해야 되냐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수상화에서도 그걸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지만 수원수투에서는 그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결과적으로 발상이 중요하고 특히나 수능까지 갔을 때 그냥 단순히 식으로 풀어내는 것보다 이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건 물론 충분한 연습에서 나오지만 평소에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걸 많이 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전달해 줄 거고 내신 최적화 수업이라는 건 이건 뒤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의문 그냥 빠르게 질문 오면 많이 해결해 주는 편입니다. 사실 옛날 예적부터 이 사진을 안 바꾸고 있는데요. 2021년이죠. 근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굳이 사진을 최근 걸로 바꾸지 않았을 뿐. 항상 이렇게 자료 보내달라 이렇게 다시 보내주고 오답 시키는 건데 이거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인고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던 거고요. 남자애 같지가 않죠. 여자애 글씨를 따와서 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이거 보인고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시키진 않고요. 이 친구 아이패드에 했던 거고 아이패드로 하게 좀 PDF는 보여주자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책 위에 풀게 해요. 틀린 문제 좀 다시 뽑아줘 라고 하면 다시 뽑아주고 노트를 만들게 하지 않고 요즘 애들 노트 만들려면 절대 안 만드는데 만들었던 친구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좀 사진 좀 줘 라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수강욱인데요. 이 작년 버전이고 올해 버전 따로 있는데 물론 이제 저에 대해 안 좋게 쓴 경우는 뺐습니다. 네. 사실 안 좋게 대놓고 쓰진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성의 없게 좀 써줘 했더니 5글자 적고 당연히 이런 건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죠. 직보식 이건 올해 애들이 아니라 작년 1학년 그러니까 올해 2학년 지금 3학년 올라가야 될 건데 직보 시간이 8시간으로 길어서 근데 이건 제가 저녁 수업이 없는 경우 진짜 올해 어제는 그렇게 못했어요. 목요일인데 왜냐면 제가 저녁에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좀 길게 남겨서 계속 시키는 편이고 필기노트 주신다. 엄청 길죠? 부족한 부분 파악해주고 이거 이제 제가 항상 슬럼프나 의욕이 떨어졌을 때 상담 저대로 말하면 상담이랑 갈구는 건데 네, 이렇게 하고 시험이 끝날 때마다 상담을 이건 모델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의 성수하는 실력이 좀 많이 이상하다 하는 경우에는 시험지를 들고 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평소 하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럼 필요하면 하고
방학에는 빡세긴 했지만 그렇죠. 방학에 빡셀 겁니다. 다각도 분석, 유쾌한 수업. 항상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계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주신 과제만 열심히 풀었을 뿐인데 성적이 상승하고 약간 사짜 냄새가 나긴 하는데 네,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와 이해가 잘 됐다. 그쵸.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고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신다. 근데 약간 또 너무 상투적인 말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요건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주도. 근데 물론 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어차피 결국 공부는 제가 대신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는 측면들이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질문하는 건 좋은데 고민 없이 해줘, 풀어줘. 결과적 다음에 똑같이 질문해요. 제가 그런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더 고민해라 라고 다시 보내버려요.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고민 안 해서 풀어줘라고 안 풀어줘요.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해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쭉 풀어줄 경우인데 그게 반복적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네. 성실한 수업 중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뭔가 이렇게 훅 와가지고 뭐 그냥 하기만 하면 2등급 이상이 나온다. 사실 모두가 2등급 이상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거예요. 이것도 다 사진을 찍어놓을 수 있는데 그냥 앞에 거 보면 아시겠죠? 이제 주작은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제가 성이랑 제 철자를 남겨서 어차피 나중에 아이들이 영상으로 보면은 제가 이게 건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팩트 기반으로 한 겁니다. 자료가 훌륭하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료가 저거밖에 안 된다고 싶긴 하거든요. 시험에 적응하기 쉽고 시간 관리 연습이 가능하다. 이거 항상 학기 중에 그 방학 중에 안 그래요. 학기 중에는 항상 그 학교 시스템을 똑같이 해가지고 시험 이렇게 쭉 진행하고요. 그리고 문제 분석 손필기 노트 주고 유대감 형성. 근데 그거예요. 제가 한 번씩 공차 사주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감 형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잘 몰랐던 개념들이 잘 잡혔다. 자료도 질이 좋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미있다. 그러면서 꼭 졸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무조건 깨우고 질문이 많이 받아주시고 실력 점검이 가능하다. 시험 많이 본다는 얘기고요. 유형별 이제 부족한 점이 뭔지 좀 파악하는 거. 이거 2개를 해놨어요. 길지 않아가지고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 근데 요거 카페에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게 좋았다. 약간 저는 그 느낌이 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들이 졸업할 때 그 건의사항이 항상 흰우유가 좋다 하고 졸업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밑에 학년이 초코우유로 바뀌는 게 싫은 거죠. 약간 그 느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끝나면 남겨서 계속 시키는데 싫어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렇게 시키라는 거구나. 약간 그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항상 남겨서 웬만하면 다 고치고 가도록 하고요. 이제 시험 이제 시험 많이 본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중복되는 거는 좀 웬만하면 다 뺐어요. 아까 후기도 그렇고. 유형별 부족한 점이 뭔지 지루하지 않고 이거 뭐야 봤던 게 또 나왔네요. 그리고 요 얘기는 뭐 마냥 칭찬은 아닌데 선생님 비롯해 다이치가 수학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동의해서 맞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내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수학을 잘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열심히 같이 가보자라는 게 분명히 베이스고 만약에 물론 숙제 항상 안 해가면 내쫓을 거지만 그냥 열심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해놨어요. 이게 아이들이 칭찬을 원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하는 순간 노란색으로 한 번 더 해놨어요. 그리고 자료가 좋다. 뭐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거 막 제가 항상 하는 거고. 사실 이 친구는 뭐 등급이 그렇게 지금은 확 높은 게 아닌데 처음에 테스트를 봤을 때 제가 좀 고민했어요. 수업에 들어가서 힘들어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막 제가 연락도 해보고 했을 때 의지가 엄청 강해서 해봤는데 막 이번에 솔직히 기말을 그렇게 잘 보지 않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분명히 훨씬 더 빛을 발할 거라고 보는 게 처음에 들어와서 항상 평균보다 미치고 힘들어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확실하게 변하는 게 보여. 물론 수학적 센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한 번에 확 이거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항상 복습 영상 주세요. 보고 본인 반복하고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문제의 질이 좋다. 하여튼 요 얘기는 반복적으로 나오죠. 설명이 좀 빠르긴 한데 익숙해지면 들을만 하다. 아 제가 이제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이 조금은 빠른 편이에요. 근데 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선생님 너무 똑똑하시다. 이건 참여여가지고 너나 재미있고 뭐 복습 영상. 아 여기도 이제 공차도 많이 사주신다. 한 번씩 애들 꼭 사줍니다. 네, 여기는 이제 맨날 그 하던 제가 맨날 쓰던 그거라서 그냥 이제는 시험법이 바뀌어요. 이번 지나간 내용이라서. 네, 이런 식으로 수업한다라는 거 홍보하기 위한 그 영상 링크였고요. 이번 겨울방학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월수금 오전에 1월에는 수학축, 2월에는 미적분, 낮에 클리닉. 이게 있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뭐 대치동에 뭐 백봉윤 선생님 화학 들으러 가야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하거나 뭐 이러면은 근데 또 그게 있더라고. 밤에는 애들이 겁나 막 조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보긴 했거든요. 당연히 그분이 워낙에 유명하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죠? 자, 네, 클리닉이 있어서 만약에 어디 가야 된다 하면은 네 보내주고 전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게 아니라 이유진 선생님 거에 얘들 들어서 이제 성과 보는 것도 많이 봐가지고 얘기가 이상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저녁은 이제 월급만이에요. 저녁은 월급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항상 이제 수원.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영상은 이제 마무리하고 따로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답변 드리는 그 자리를 지금부터 만들게. 물론 바로 귀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시간 이렇게 오래 내주셔가지고 또 비도 오고 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